이 기사는 2024년 12월 26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경제계 총력 기울인 상속세 개편 물거품, 내년 상반기 논의 전망. 주요 내용을 읽어보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상속세 개편안을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대했고, 야당도 이번 세법 개정안 논의 당시 세율 인하와 과표 조정에는 부정적이었지만 20여 년간 상속세 제도가 개편되지 않아 과세 대상이 크게 늘었다는 점에는 공감했다. 안녕하십니까. 정열의 가업승계연구소 오종현 수석연구원입니다. 제가 하는 일을 챗 GPT에 쭉 입력했더니 이렇게 써주더군요. Strategic Wealth Architect, 전략적 부의 건축가. 그렇습니다. 부자들의 부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잘 이전시킬 수 있도록 설계하는지를 하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그리고 대학원 경제학과에서 석사과정을 수행하고요. 증권업계에서 애널리스트와 펀드 매니저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부터 기업 컨설팅 시장에 뛰어들어서 현재까지 약 500여 개의 기업의 기업 컨설팅을 수행했습니다. 제가 주로 했던 것들은 기업의 법인세 절세하는 전략, 그리고 기업의 이익이익을 세금을 거의 적게 내고 인출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내가 열심히 갖고 오는 회사를 우리 자녀들에게 세금을 조금은 덜 내고 안전하게 이전시킬 수 있는 절세 컨설팅을 위주로 활동해 왔습니다. 저는 늘 매년 1월 1일에 남산에 갑니다. 남산에 뜨는 해를 보면서 제가 이 일을 20년 해왔는데 앞으로 10년 더 일하고자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저의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제가 우리 고객이신 대표님들 그리고 자산가분들께 드릴 수 있는 혜택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해 한 해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그 얻어지는 경험은 저의 정말 귀중한 재산이고 우리 고객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여 년 이 일을 하면서 정말 매번 세법이 제가 무언가를 실행하고 있을 때 세법이 개정돼서 아쉬운 것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 그림은 1950년도부터 2020년대까지 매 10년 단위로 세법 개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1년에 한 번씩 세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1990년대 총 10년간 8회의 세법 개정이 있었고요. 2000년대 17번, 2010년대 28번, 2020년 지금 5년 차인데도 좀 벌써 20번의 세법 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법 개정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건 세상의 변화 속도가 빨라졌다는 거죠. 과거에는 10년이면 세상이 변한다고 하는데 요즘 보면 10년이 아니고 한 3년, 5년에 세상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IT의 발전으로 조세회피 사례 등의 파악이 정말 쉬워졌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문서, 종이로 신고를 했고 그런 자료를 모아서 뭔가 조세회피 사례를 찾아냈는데 지금은 전자신고를 통해서 그 데이터들을 관리하고 어떤 킵값을 입력함으로써 쉽게 조세회피 사례 등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네? 왜 이런 일들을 많이 할까? 그걸 쉽게 파악해서 다음에 세법 개정안에 반영해서 어떤 조세회피 사례라고 파악이 되면 다음에 세법 개정안에 반영해서 그것을 세법을 개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창기에 제가 컨설팅을 할 때만 해도 세금을 거의 안 내는 절세 전략을 제시하고 그런 적도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이 유효했고요. 그리고 세금을 반 이상 훨씬 더 20, 30% 세금 내는 그런 절세 전략을 제시한 적도 있고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했는데 2025년 현재는 그거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한 20%대의 세금만 내도 정말 훌륭한 절세 전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기간도 단기간에 끝나는 전략이 아니고 과거에는 짧게 1년 내에 그런 절세 전략을 세웠는데 앞으로는 적어도 장기적으로 5년, 10년의 어떤 절세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어쨌든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세법이 개정돼서 아쉬웠던 것들을 몇 가지 읽어보면 상속증여세 물납이 없어졌다라는 거, 특히 비상장 주식의 물납이 없어졌다는 거 하고요. 또 하나, 비상장 주식의 평가 방법이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임원퇴직금의 한도가 생겨서 축소되었다. 그리고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이 과거에는 10%에서 지금 20%, 3억 초과 25%까지 생겼다. 그리고 직무발명보상금 과거에는 비과세가 됐는데 그 한도가 무제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점차 한도가 생기고 한도가 점점 축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허권, 영업권 등에 대해서 그 필요 경구율이 인하된
그런 사례도 있고, 그리고 부동산 임대법인들이 현물출자 법인 전환할 때 사실은 취득세가 100% 감면됐던 시절도 있고 75% 감면됐던 시절도 있습니다. 근데 2020년도부터 21년도부터 그 취득세 부동산 임대업에 한해서는 취득세 감면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핫하게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시는 개인 건물주분들이 법인 전환을 하면서 큰 제약 요건으로 오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부동산 증여 후 양도, 그 기간이 양도소득세 2월과세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양도소득세 2월과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증여 후 양도소득세 2월과세 요 부분이 주식의 경우에도 1년이라는 기간이 생겼고요. 그리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5년이었다가 2024년도부터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게 또 하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특정 법인 증여이익에서 자본 거래가 포함되기로 2025년 세법 개정안에는 포함되어 있었는데, 요번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 법안 자체가 부결되면서 사실은 요거 수명은 조금 연장이 됐습니다. 요것도 조만간 없어질 거라서 정말 아쉽고요. 제가 이전에 컨설팅에서는 세금을 한 방에 적게 내는 전략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없어질 거라고 얘기했고요. 근데 이 특정 법인 자본 거래는 뒷부분에서 다루겠지만 한 방에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그리고 짧은 기간에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뒷편에서 사례를 가지고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이번에 12월 2일, 지난 12월 2일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개정될 건지, 정말 세율이 낮아질 건지, 공제한도가 높아질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그 국회 회의록에서 한번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서 주로 많이 언급되는 것이 유산 취득세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서 최근 정부나 관계자들이 많이 언급하는 게 유산세에서 유산 취득세로 바꾸겠다, 이런 부분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과연 유산 취득세가 어떤 것이고 유산치를 도입했을 때 정말 어떤 세제 혜택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산세와 유산 취득세의 차이점은, 유산세는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자녀 수가 많든 적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산 취득세는 우리 증여세하고 똑같이 증여를 받는 사람이 얼마를 받았냐, 돌아가실 때 큰아들한테 20억, 작은아들한테 10억, 막내 아들한테 30억, 만약 이렇게 했을 때 받은 사람은 자기 받은 것에 대한 세금을 낸다. 그래서 뭐 나오는 게 상속인 수가 많을수록 세액이 감소한다라고 해서 뭐 그런 것들이 어떤 좀 유리한 점이다. 그리고 뭐 대다수 OECD 대부분의 국가가 유산취득세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요것이 과세 방식에 관해서 좀 설명해 놓은 내용입니다. 자, 제가 그래서 이 세금 비교를 해봤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하나, 배우자와 자녀 둘, 배우자와 자녀 셋, 배우자와 자녀 넷, 요 네 개를 비교해 봤는데요. 지금 똑같이 현재 우리 배우자 공제는 기본 5억에 최고 30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녀 공제는 기본 2억인데 일괄 공제 5억을 적용받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봤을 때 현재 유산세, 상속세, 유산세 과세 방식보다는 유산취득세 과세 방식이 세금의 절세 효과는 더 있습니다. 약간의 절세 효과는 있는데, 그러나 아주 놀랄 만한 그런 세제 혜택이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정말 가족 수가, 자녀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혜택이 좀 있긴 합니다. 그 가장 높은 점이 65억일 때 자녀가 4명이면 세금이 5억 8,500이 절감되는데, 저게 나눠보면 한 9% 정도 됩니다. 9% 정도 절세 효과가 있고 다 9% 이내의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처럼 핵가족, 자녀를 하나 내지 둘을 낳는 이런 구조에서는 사실은 유산세와 유산취득세로 바뀜으로 인해서 그 세제 혜택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과연 이게 바뀌었을 때 유의미하냐? 그냥 그러하다, 별 의미가 없다라는 부분으로 의미가 없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논의됐던 세율 인하 부분은 초부자 감세로 인해서 더 통과될 수 없다. 사실 세법 개정안이 나와서 8월 달에 공표가 된 이후에 저희들 쪽으로 상담을 오신 많은 대표님들 내지는 자산가 분들께서 세율 인하에 대한 기대는 그렇게 크지 않으셨어요.
그 통과하겠어? 통과되겠어? 라는 반응이 사실 많았습니다. 현행 5단계 최고 30억 초과의 세율 적용하는 이 구조에서 개정안에서는 10억 초과 40%로 과표도 낮아지고 세율도 낮아지는 그런 개정안을 제시했는데요. 결국 부결됐습니다. 결국 부결됐는데 이게 과연 앞으로 세율이 낮아질 여지가 있을지를 한번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이은정 전문위원이 보고서로 작성한 부분입니다. 그 중에 내용을 제가 좀 갖고 왔는데요. 첫 번째, 좌측 위에 있는 것이 국세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 추이입니다. 물론 2000년에는 채 2%, 1% 내외였던 게 지금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에는 4.25%로 올랐으니까 그 비중은 많이 늘어났지만 실제로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것은 상당히 미미하다는 부분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우리나라 전체 순자산을 보유한 비율을 따져봤더니 순자산 10분위부터 순자산 1분위까지 있는데 순자산 10분위에서 8분위까지, 그러니까 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 위에서부터 19, 8, 3명이 전체 자산의 74.9%를 갖고 있다라고 통계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통계 자료와 함께 그 전문위원이 서술해 놓은 것이 이와 같이 자산 불평등도가 큰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할 때 상속증여세율 인하는 신중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특히 정부안의 경우 세율 인하 효과가 가장 부유한 계층에 편중되어 있다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임, 이른바 부자 감세로 보일 소지가 있다는 것임 이라고 조세소위원회 전문위원이 이런 검토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향후에도 그 다수당, 집권 여당, 집권 야당 다 떠나서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상속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정말 쉽지는 않겠다. 첫 번째 이유는 상속증여세가 조세 수입, 우리나라 국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고, 그리고 이와 같은 자산의 불평등도, 이런 것들 때문에 누가 이 상속증여세 개편을 추진하기에는 사실은 세율 인하 부분에서는 사실 쉽지 않겠다라는 그런 신중한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두 번째 논의됐던 게 자녀공제와 배우자공제, 공제 확대하는 부분이 세법 개정안에 있었습니다. 세법 개정안에 현재는 배우자공제는 제외하고 만약 돌아가시면 기초공제 2억에 자녀 1인당 5천만 원씩, 이거와 그리고 일괄공제 5억 중에서 큰 것을 적용해서 공제를 받도록 했는데,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리는 안을 제안했었는데 그것이 사실 부결됐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우리가 이제 세법을 정부안이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내지는 그 전에도 우리 각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 세법에서 뭔가 개정할 법령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다 제안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전체 나와 있는 우리 국회의원이 발의한 입법안을 한번 그 조세소위원회 전문위원이 정리해 놓은 겁니다. 거기에 보면 정부안이 예를 들어 1억일 때 정부안에 현재는 기초공제 2억에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이렇게 잡았는데요. 그래서 조세소위원회에서 그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많이 논의가 있어서 결정될 것 같이 기울었던 것이 그 빨갛게 줄을 쳐놓은 임광현 의원이 내놓은 배우자공제를 최소한대를 10억으로 늘리고 일괄공제 한도도 8억으로 늘리자는 안이 제안이 돼서 그 정부안에서 국회 본회의에 회부될 때 사실은 저런 안이 반영돼서 넘어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냥 없이 모든 것이 다 부결되는 바람에 없어지는 사안이 됐는데요. 이 당시 한번 저 안 중에서 저는 이 조세소위원회 그 회의록을 읽어보면서 되게 사실 별 의미 없는 것이다.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게 별 의미 없는 것이다라는 걸 좀 파악한 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조세소위원회 회의록인데 여기에는 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조세소위원회에 속하는 국회의원들하고 그리고 전문위원 그리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참여해서 현재 이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지금 총 1차에서 6차까지 11월 22일까지 6차에 걸쳐서 이 회의를 했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는 6차 회의에서 주로 거론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서 보면 자 이제 우리 임광현 의원이 얘기한 내용을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상속 공제를 10억 원으로 올린 것에 대한 보완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현재 같은 경우에 배우자 공제 5억은 배우자가 가져가지 않더라도 자녀가 가져가도 무조건 지금 해주는 체계거든요. 자,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넘어와서 임광현 의원, 아들이 다 가져가면 아내 주는 거죠. 자, 이게 어떤 말이냐면 현재 배우자 상속 공제는 최저 금액이 5억입니다. 근데 이 5억은 배우자가 받지 않아도 그냥 배우자가 살아있기만 하면 모든 재산을 자녀들이 다 가져도 5억은 기본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도를 10억으로 늘리기는 하겠지만 이제는 실제로 받지 않으면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배우자가 받지 않으면 안 해주겠다.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자녀 공제 한도가 올라갈지 여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배우자 공제가 한도가 올라가더라도 이제 그렇게 현재에 대비해서 전체 세금을 줄이는 효과에서는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 정말 재밌어서 한번 제가 그 회의록을 발췌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증여재산 공제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증여재산 공제 확대. 지금은 증여재산 공제는 자녀에게는 5천만 원, 배우자에게 6억, 직계 존속에게 5천만 원,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 원 이러한 한도가 있는데 그걸 한도를 확대하는 부분은 불평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불가하다라고 해서 우리 저기 최기성 의원이 말씀드리고요라고 해서 이건 더 이상 이거는 애시당초 논의도 안 됐지만 앞으로도 한도 확대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포함되어 있어서 사실 우리 납세자들, 우리 대표님들에겐 불리하게 개정되는 세법이었는데 국회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통째로 부결되면서 그 기한이 조금 더 연장돼서 아직 실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법입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세법 개정안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개정안에 보면 자본 거래를 통한 이익의 분여가 그동안에 해당 사항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이 자본 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도 특정 법인 증여 이익에 포함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자본 거래는 과연 뭔지 우선 그것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 거래는 회사의 자본금과 자본 잉여금을 변동시키는 거래로 대표적으로는 유상증자, 유상감자, 주식 할증 발행 이런 것들이 자본 거래에 해당하고요. 예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인 A의 주주 저 여자분인데요. 우리 대표님이세요. 대표님이시고 오른쪽에 쭈루룩 5 자녀와 손주들까지 5명이 주주입니다. 우리 법인 B의 주주는 자녀분들이고요. 법인 A의 주주는 대표님이세요. 대표님이 법인 B에 예를 들어 100억을 증여했다고 하면 법인 B는 이익을 얻었으니까 자산 수증 이익으로 법인세 20억을 내게 됩니다. 20.9억. 6.9억을 내고 당연히 법인 B의 주주인 자녀들도 법인 B가 갑자기 원래 10억짜리였는데 100억이 들어와서 커졌으니까 110억짜리 회사가 됐으니까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해서 그 차액만큼 29억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특정 법인 증여 이익에 대한 과세에 해당합니다. 근데 그 어떤 것에 특정 종류의 이익에 대해서만 법인 B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이제까지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이익이 어떤 것들이냐면 첫 번째, 우리 상속증여세법 45조 5의 제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여세가 부과되는 이익의 종류에는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 제공받는 것,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 제공하는 것,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해서 채무 면제, 인수 변제해 주는 것, 그리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 출자, 저가 현물 출자 등이 증여세가 부과되는 이익의 종류에 해당합니다. 다시 한번 보면 아버지가 자녀 법인에게 이익을 증여했을 때 그 이익에 따라서 법인은 법인세를 내고 그 법인의 주주인 자녀들이 증여세를 내는 이익은 다음과 같은 이런 4가지, 5가지에 해당하는 이익에 해당됐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작년도 세법 개정안에는 올해부터 자본 거래, 유상증자나 유상감자도 이 이익의 종류로 포함시켜서 세금을 부과하겠다. 특정 법인 증여 이익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세법 개정안이 추진되었던 겁니다. 이게 이제 유권 해석인데요. 우리 유상감자나 유상증자를 하면서 과연 이 특정 법인 증여 이익에 따라서 특정 법인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느냐, 아느냐를 많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기획재정부나 국세청에서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유권 해석을 각자 내렸습니다. 그 유권 해석이고, 이런 유권 해석에 의해서 사실 2024년 말까지 저희들이 이와 관련한 절세 컨설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근데 이 뒤에 사례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앞서 과거의 절세 컨설팅에서는 세금을 거의 안 내거나 그리고 되게 짧은 기간에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세법들이 많이 개정돼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별로 기대할 수 없다고 했는데, 바로 이 특정 법인 증여의제에서 자본 거래를 활용하는 것이 단방약으로 단기간에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아까 조세소위원회 전문위원이 작성한 특정 법인 자본 거래를 통해서 조세회피 예시입니다. 자, 여기 특수관계 법인 사주갑이 땡땡땡 자녀들이 주주인 특정 법인에게 10%를 증여를 하고 나머지 90%를 액면가로 유상 감자를 해서 특정 법인 자녀가 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을 100% 지배해서 완전 모자 회사 관계로 지배 구조를 완성해서 승계를 끝낸다. 이런 조세회피 예시로 아까 조세소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이 만들어서 국회의원들에게 보여준 자료입니다. 그 자료이고요. 이제 우리 기획재정 소위 조세소위원회 회의록을 좀 읽어보면, 자, 쭉 나오는데 저 밑에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 안대로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사실 세법 개정안이 무사히 통과됐으면 이건 통과될 내용이고요. 그래서 제 예측은 정국이 안정되면, 만약 탄핵과 계엄과 관련된 이 정국이 안정되면 올해 임시국회 3월이나 6월에 임시국회에서 이거만 별도로 법안이 발의돼서 개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늦어도 이건 내년에 올해 8월에 추가로 새로운 이제 세법 개정 2026 세법 개정안이 나오면 그때 반영돼서 2026년 1월 1일부터는 더 이상 특정 법인에서 자본 거래를 활용해서 승계 작업을 쉽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없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이제 2020년도에 만나서 컨설팅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기업의 상황입니다. 당시에 대표님이 70세셨고요. 자녀가 일남 일녀고 기혼이고, 손주들이 아드님한테 둘, 따님한테 하나 해서 손주가 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드님이 현재 대기업에 근무하셔서 그러니까 그냥 대기업에서 되게 능력을 인정받으셔서 잘하고 있어서 굳이 우리 회사에 올 일이 별로 없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가업 상속 공제나 가업 승계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에는 좀 애매하다. 그런데 이 회사는 오랫동안 2000년도부터 사업을 하면서 20년간 하면서 사실 지금 부동산 보유 비율이 36%인데 저게 공시가로 반영해서 36%지 시가로 반영하면 거의 80%대로 올라옵니다. 그 당시에 사업을 개시하면서 부동산 공장 부지 사놓은 게 사실 주요 요지로 좀 바뀌면서 많이 올라와서 그 기업의 가치는 실제 부동산 가치를 반영한 가치는 이 주가 26만 1,000원보다 훨씬 높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회사는 대표님이 자제분들이 들어와서 이 회사를 끌고 갈 것 같지는 않아서 결국은 나중에 M&A를 하든 아니면 전문 경영인을 통해서 사업을 승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특정 법인 자본 거래를 통해서 유상 감자 또는 유상 증자를 통해서 세금을 적게 내고 자녀들에게 이 회사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자녀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안을 해서 특정 법인 자본 거래를 활용했습니다. 특정 법인 자본 거래를 활용하면 만약 대표님의 지분 100%를 모두 다 넘기는데 들어가는 세금은 자녀 법인은 20.9%의 세금을 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4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근데 그냥 상속으로 돌아가시면 다른 재산은 감안하지 않고 상속으로 현재 저 주식만 가지고 상속으로 돌아가시면 43억 정도 나오고요. 저 세금, 저 주식을 자녀분들께 두 사람에게 나눠준다고 했을 때도 58억의 세금이 나와서 거의 세금이 50% 이상 절세되는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2024년 8월에 세법 개정안이 나와서 저희들이 2021년도부터 저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차츰 조금씩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 법인세 24억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 자녀 법인은 당장에 어떤 수입도 없고 그래서 저 법인세를 낼 만한 여력도 없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수금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뭐 그런 전략으로 막 가고 있어서 한 번에 그걸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10년 프로젝트로 우리 어쨌든 대표님이 아직 건강하시고 뭐 10년의 기간이 있을 테니까 우리 천천히 좀 진행하자 그래서 10년 정도의 프로젝트를 해서 진행 중에 있었는데 작년에 2024년 8월 달에 세법 개정안에 특정 법인 자본거래 전략이 포함된다라고 세법 개정안이 나와서 저희들이 전략을 급히 수정해서 야 빨리 가급적이면 올해 안에 가자. 그래서 저희가 전략을 수정해서 사실 작년 말까지 급하게 50%까지 확보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세금 내려고 올해 3월 달에 배당도 좀 해서 뭐 이렇게 할 계획이에요. 근데 2023년도에 이런 모자회사 관계에서는 정말 유리한 세법 개정안이 하나 세법이 개정됐습니다. 그게 바로 자회사의 지분을 20% 이상 뭐 1%라도 갖고 있으면 자회사에서 배당을 받은 것에 30%는 입금 물산입을 하고요. 20% 이상을 갖고 있으면 80% 입금 물산이 50% 이상을 갖고 있으면 100% 입금 물산입하는 그렇게 세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렇게 세법이 개정돼서 이제는 사실 아버지 법인이 있는데 아버지 법인을 지배하는 주주는 지금 자녀 법인이 50% 아버지가 50%를 갖고 계세요. 이렇게 50%를 갖고 있어서 아버지 법인이 자녀 법인에게 배당할 때 50% 이상 갖고 있기 때문에 입금불산임이 100%입니다. 그래서 배당금에 대해서 법인세를 하나도 내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저희들이 전략을 수정해서 그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지금 자녀 둘, 배우자 둘, 손주까지 해서 7명이에요. 근데 그 지분 구성은 사실 7명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7명이 들어와 있지만 전부 다 사실 n분의 1로 균등하게 가야지 되는데 그렇게 하진 않았고요. 저희들이 한 4명, 최소 4명 기준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1년에 차등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이 8억에 해당합니다. 50% 이상 갖고 있기 때문에. 매년 올해부터 지금 8억씩 작년에도 일부 배당을 했고요. 재작년에도 일부 배당을 했는데 올해는 이제는 자녀 법인이 아버지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때 세금이 한 푼도 없기 때문에 이제는 전부 다 차등 배당을 끝까지 다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매년 8억씩 배당을 하면 앞서 그 아버지 법인의 이익잉여금은 한 80억 정도 됐어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지나면 아버지 법인은 실질적으로는 영원이 되겠죠. 근데 꼭 영원이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또 아버지 법인이 영업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매년 이익이 뭐 7, 8억 정도 이익 나니까 아주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끌고 와서 한 5년, 10년 이후에 뭐 나중에 합병을 할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전략을 가져갈지는 현재 이 일을 진행하면서 계속 협의와 구상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 특정 법인을 통한 증여 이익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요 그림인 거죠. 요 그림이 올해가 지나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전략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이게 승계를 고민 중이신 법인들, 사업무관 자산이 많아서 가업상속공제나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분들, 그리고 혹시나 또 개인 부동산을 갖고 계셔서 부동산 임대법인을 전환해서 뭔가 액션을 하셔야 될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아직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기간 중에 특정 법인 자본 거래를 통해서 세금을 50%대 세금을 20%대 내지는 더 적은 세금으로 자녀에게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활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특정 법인 전략의 장점은 첫 번째, 우리가 증여를 하거나 상속하면 결국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데 우리 승계자 자녀들이 세금을 내는 건 아닙니다. 물론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서 세금을 내야 하긴 하지만 세금을 안 내는 것은 아니지만 상속 증여세 50% 세율이 아닌 20%의 세율로 세금을 낸다라는 게 첫 번째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뭐 기업의 가치나 부동산의 가치는 물론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우상향해서 계속 가치가 올라간다고 봅니다. 근데 이 자녀법인 전략을 통해서 특정 법인 전략을 하게 되면 현재 시점의 가치로 고정시킬 수도 있다. 현재 시점의 가치로 고정시켜서 미래의 가치, 현재는 30억짜리가, 현재는 50억짜리가, 현재는 100억짜리가 미래에 200억, 300억, 500억이 되는데 현재 100억으로 재산을 고정시켜서 승계 전략을 구상할 수 있다는 부분이 또 하나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점은 우리 자녀 말고 손주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거거든요. 사실 자녀 법인의 주주의 손주들을 포함시킴으로써 2세 승계뿐이 아니고 3세 승계의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하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가 아닌 손자녀에게 증여했을 때는 세대 생략 할증과세라고 해서 30%의 세금을 더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전략을 자녀 법인의 특정 법인에게 특정 법인의 주주의 손주들을 포함시키면 2세 승계 아니라 그런 세대 생략 할증 과세 문제 없이 손주들에게도 재산을 미리 이전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 이것이 특정 법인 전략이 갖고 있는 장점일 듯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원천 부결되면서 사실은 상속세율 인하나 공제 한도의 확대 이런 것들의 어떤 변화가 예상되었으나 사실 그거는 현실적으로 아까 조세 소위원회 회의록에서도 언급했듯이 그것은 쉽게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원천 무효되면서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정말 우리 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그리고 부동산을 임대법인으로 전환해서 뭔가 승계 전략을 계획하시는 그런 대표님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세법이 1년이라는 시간이 짧게는 3개월 내지 6개월 만약 전국이 안정돼서 임시국회가 열려서 뭔가 논의가 된다면 상반기 아니면 올해 말까지 1년의 기간 동안 이 특정 법인을 통한 징여이익에 자본 거래가 추가된 내용이 작년 세법 개정안이 통째로 부결되면서 아직까지는 유효하다. 1년의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기간 중에 이 전략을 실행하는 것이 이 기간 중에 이 전략을 실행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다라는 부분에서 어찌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부결된 게 우리에게는 약간의 행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운을 정말 놓치지 마시고 시간이 지나서 아까 앞서 제가 세법이 개정돼서 아쉬웠던 것들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이런 제안들을 많이 드렸는데 그중에 반수는 동의하셨고 반수는 동의하지 않으셔서 전략을 실행하지 않으신 분들이 상당수 있으세요. 그분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정말 아쉬워하셨습니다. 이 전략도 내년이 지나면 더 이상 실행할 수 없습니다. 짧은 기간에 세금을 적게 내고 기업을 자녀에게 승계해 줄 수 있는 이 전략,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일의 가업승계연구소 오종현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